제10기 11월 YTNDM의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논의할 내용은 시사토크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복잡한 이슈죠. 이슈를 이제 순서도처럼 논리적으로 쭉 풀어보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신 내용을 기반으로 시청한 내용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시사토크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최신 화들의 대부분이 대선 주자와 대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화제성 높고 시의성 이슈에 대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패널 역시 전 국회의원분들, 여당과 야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전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만족스러운 구성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치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하게 알 수 없는 사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매주 그 내용을 따라간다는 측면인 만큼 시의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사 토크 알고리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시사 토크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타겟층, 시청자층을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층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풀어가는 방식,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건의 양상이 복잡하다든지 논점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 화면이나 사회자의 설명을 활용해서 이슈를 좀 더 명료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부드럽고 친근한 토론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청자가 보기에도 무안할 정도로 게스트가 토론 상대에게 면박을 주는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차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어떤 화제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하자고 말하는 토론 상대에게 이따가 하는 건 진행자가 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하는 사회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참지 못하고 질문을 툭 하시네. 이런 식으로 무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득표율에 대한 논의 가운데 철저하게 조직되고 통제화된 집단이 관여했을 거라는 불확실한 추측성 멘트나 토론 중에 상대 패널분에게 대화가 자주 끊기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상대 패널분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나 태도는 보기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생각을 잘 못하네. 그리고 콜라형 등 이런 문장 사용은 보는 시청자분에게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진행 능력은 단순히 대본이나 또는 상황을 숙지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아마 진행자의 기자로서의 그 현장 경험이 프로그램 전체를 잘 완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큰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주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성격상 패널들의 토론도 논쟁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와 관련되어 있는 패널들의 정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방송사의 편향성에 관한 시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신문 기사나 또는 영상 자료의 출처나 제작 일시, 방송 일시 등을 참고 자료라고 하는 타이틀과 함께 명기해 줌으로써 방송사의 객관적인 정보 전달 능력이거나 또는 토론 패널의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임을 명확하게 시청자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향후를 위해서 보다 좋은 개념적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넘은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별 부담 없이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진행자도 지지자들이 하나로 적극적으로 모이는 다른 나서야 될 측면이 때도 있잖아요. 있지만 자연스럽게 아마 홍준표 쏠렸던 어떤 그 회의가 이공삼공의 진행되도록 표심이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윤석열 하는 후보에 정말 그런 갈수 역할도 있을까, 이게 있는데 관건인데 의외로 이제 나서지 도쿄에 않고 대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이제 내어칠 진행할 수 수밖에 있는 없는 또 그런 법률이라고 부분도 하는 이름으로 내어칠 할 또한 수밖에 이제 없는데 돋보였습니다. 이 주제가 한 당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그 당에 대한 분량이 좀 굉장히 많았고 상대방의 이제 어떤 의견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그 분량을 국민의 좀 목소리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당의 아예 변화가 자연스러운 다루지 과정이 않았으면 나온 것이다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말씀이시고요. 들었습니다. 정치인 두 분, 여성, 남성 두 분 나오신 그 두 분께서 각자 나름 달변가이시고 토론에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그 토론의 분위기를 살리시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이제 오디오가 물린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개인 생각이 그래서 되고 속잡이라면 안 되죠.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이 도시공사가 아니, 돈 그건 벌어가는 이런저런 개인 것도 생각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많이 벌어갈 뭐 거기다 조금 면박을 주시는 그런 토론 태도도 있었고 그거 자체가 기존의 알고리즘이 좀 정돈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기본적으로 그 앵커 분도 진행자 분도 거기에 맞춰서 톤이 정돈돼 있는데 그게 확 깨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4회에서는 똑같이 출연을 하셨지만 훨씬 더 앞에 53회보다 서로 그 시간을 충분히 지키시고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전달되는 걸 보면 조금 누가 출연을 하시든지 그런 원칙에 맞춰서 하시면 편집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용 전달이 시청자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